자, 6번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여기서 밑줄을 딱 그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 밑줄을 딱 거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풀리신 분들은, 이게, 저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억해서 익히셔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100%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이 몸에 딱 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문제 중에 말 중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2점이나 잡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2점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그러면 난 2점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a, 라는 점과 a 플러스 1, 라는 점으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무조건 2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요렇게 해석 하나 해놓고.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fx가 뭐라 그랬냐면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5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f의 a일 거니까 얘는 a, 2a 제곱 빼기 3a 플러스 5라고 하는 점이 나오게 되겠죠.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2점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는 문제 보고 해석도 딱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예요. 거기까지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a 플러스 1, 되고 2에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의 a 플러스 1 플러스 5다. 이렇게 2점을 찍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이 7이다 그랬으니까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y의 증가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요거는 2의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빼기 3a 빼기 3이고 플러스 5단데 여기서 여기를 빼주니까 a제곱 날라갔고 3a 날라갔고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4a 5도 날라갔겠네요. 4a 플러스 4a 플러스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 잘한 거 맞지? 여기가 2네요. 쏘리.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것이 7이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a 값은 4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2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지라고 하는 말 중에서 딱딱 찍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점 2개 찍는 거다라고 이해를 딱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이상의 다른 풀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a 값이 2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리미트가 나왔잖아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빼기 f의 0 이렇게 돼 있다.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극한은 당연하죠. 극한은 숫자로 가면 일단 대입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독해예요. 리미트가 나오면 100%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0분의 0이 나왔잖아요. 일단 대입 먼저 해놓고 0분의 0이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죠. 로피탈을 쓰거나 아니면 변형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한 상태는 그냥 로피탈을 써버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변형을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h가 미분하니까 1분의가 됐고요. f 프라임 a 플러스 2h인데 조심할 거는 요 놈으로 미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h로 미분하니까 여기는 곱하기 속미분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h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2 곱하기 f 프라임 a인데 a가 아까 2라고 답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f 프라임 2를 구하는 거니까요. 4x 빼기 3이었을 거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5가 나왔어요. 2를 곱하니까 답은 10이다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신가요? 자, 여기 틀린 사람이 있어서 아마 계산 미스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정의가 딱 돼서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이거는 자, 이제는 이제 슬슬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즉 y는 2 곱하기 코사인 ax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 미지수 때려놓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미지수가 때려졌는데 우리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뭐가 정의가 안 되냐면 얘가 정의가 안 되신 거예요. 자, 사인은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린다가 답이고요. 코사인은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린다가 일단 여기가 한 텀이잖아요. 여기가 한 텀이고 여기가 한 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텀을 어떻게 잡냐면 이놈이 0이 될 때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다 라고 이제 딱 정의를 해둡니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인 코사인만 나오면 일단 몸이 딱 굳어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 텀부터 잡으세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딱 잡아 놓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은요, 요거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주기부터 잡아 놓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럼 얘가 코사인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애가 될 텐데 시작하는 점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자, 이놈은 0이니까 x는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쓰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또 혹시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건 x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x를. 그럼 x는 a분의 0이니까 0일 거고요. 자, x는 a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a분의 2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일단 요것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a분의 2파이다. 요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딱 이래요. 그 다음부터 다 뭐를 쓰시냐면 대칭관계를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코사인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때 여기 딱 절반이니까 여기는 a분의 파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또 여기는 또 이것의 절반이니까 여기 2a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대칭관계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삼각함수의 대칭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 대해서는 점대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요점에 대해서는 점대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요선에 대해서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요게 대칭관계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조금 그 다음에 얘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여기가 1이 아니고 2배가 되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뒤에 더하기 3이 있다 그러면 요걸 3칸을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체크를 못 하시는데요. 특히나 여기가 미지수로 나왔거나 여기가 별짓을 다 했어도요. 늘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사인이나 코사인 전체를 꽝 잡아서 얘가 0일 때부터 2파일 때까지다 라고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대칭관계로 쭉 때리시면 됩니다. 이동하는 거로. 자, 그럼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왔겠죠. 좀 크게 그리면 여기가 2였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 텀이 딱 끝났는데 여기가 a분의 2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얘가 필요해지면 여기는 a분의 파이다 이렇게 절반을 잘라가시면 돼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절반 자르시고 또 절반 잘라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좀 차분히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못했을 수 있냐면 여기가 1이 되는 애다라고 해서 이렇게 씩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하나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늘 여기서부터 출발해 처음에 만난 이놈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은근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요. 자, 요놈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요거 하나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대칭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알파만큼 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만큼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값만 구하시게 되면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값과 이 값은 여기서 되는 대칭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아니면 이만큼은 이만큼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대칭관계 대칭 하나만 딱 잡으시면요. 그 다음부터 대칭관계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 놈이 1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전체 값이 1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구할 때는요, 요 놈은 관여를 안 해요. 어쨌든 y 값이 1이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코사인 AX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코사인 2분의 1 되는 값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 다시요. 코사인하고 네모치고 요 값이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은 3분의 파이 하나만 딱 알잖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 다음은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대칭관계로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것이 AX가 3분의 파이다라고 나왔으면 AX는 3분의 파이다라는 답을 구해낸 거죠. 자, 늘 여기다 쓰실 때는 X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3A분의 파이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정리가 차분히 안 돼 있으니까 이 문제 나올 때 틀리시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 상관없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요거 혹시 틀리신 분들은요, 또는 혹시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차곡차곡 요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뭐 또 기억 안 나시면 영상 다시 보든지 하셔가지고요, 요걸 그대로 요 순서대로 풀어나가 버려요. 자, 여기 하나를 딱 잡았다라고 하면, 요 놈 하나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칭관계를 푸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의 대칭관계를 풀어서 얘랑 얘랑 더해서 a분의 2파이, 얘랑 얘랑 더해도 a분의 2파이, 얘랑 얘랑 더해도 a분의 2파이, 좌우 대칭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a분의 2파이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겠죠. 좌우 대칭이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뺀 게 요 값이 될 거 아니겠어요. 좌표로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즉 a분의 2파이에서요. a분의 3a분의 파이를 빼낸 값이 이 값이다 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대칭관계 잘 생각하시고요. 대칭관계. 그 다음에 여기 값만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든 의심이 여러분 여기다 x를 써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쓰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x값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x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반드시 x값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자, 그러면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8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더니 3분의 8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줍니다. 그럼 a분의 2파이 빼기 3a분의 파이에서 빼기 3a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요 값이 3분의 파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a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뭐 여기다 3 곱하고 3 곱하면 6파이가 됐을 거고요. 3a분의 4파이는 3분의 파이다. 3, 3 약분되고 파이 약분해버리면 여긴 1이 되니까요. a는 4다 이제 이렇게. 응? 3분의 8가 아니라 3분의 8. 아, 3분의 8이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만 약분해버리고 나면 a는 이렇게 약분되면 답이 나오고. 그럼 2분의 파이가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요 문제를 케이스로 삼아가지고요. 혼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푸시면요. 이거 완전히 몸에 배게 천천히 익히셔야 돼요. 천천히 익히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오늘 타픽이니까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은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fx가 뭐라고 주어졌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라고 줬고요. 자, gx는 2x 세제곱 빼기 9x의 제곱 플러스 12x 빼기 2다라고 주어졌는데
G 합성함수 fx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 이것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K값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합성함수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그래프에, 자, 최대 최소는 이것의 y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이것을 y는이라고 안 쓰시면 이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래요. 합성함수의 문제를 저는 어지간해서 식으로 안 풀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식으로 안 풉니다. 다 뭐로 푸냐면 저는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로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두셔야 미분에서도 문제를 풀고 나머지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요거는 겁나게 중요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요거는 여기 있는 문제는 3점일지 몰라도요. 이거에서부터 파생되는 개념은요. 킬럼만까지 가요. 그래서 요건 되게 천천히 잘 해둡시다.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무조건 뒤에 있는 놈을 뭐라고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t라고 치환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천천히 이거 지금은 이제는 이거 자꾸 계속할 시간 없으니까 이제 이거 이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본인들이 천천히 그려보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합성함수는 무조건 치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t는 fx가 될 거고요. 얘를 t로 바꿨으니까 y는 gt다가 되겠죠. 여러분 합성함수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합성함수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서 22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있죠. G 합성함수 fx는 0, 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왜 뒤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갖다 뜩 하나 대냐면요. 이 문제를 풀 때랑 이 문제를 풀 때랑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접근하는 거는. 자, 그러면 요 놈을 뭐라고 놔요? t라고 놓죠? t라고 놓죠? 그러면 t는 fx라고 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지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t라고 바꿨는데 gt는 0을 풀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y는 gt를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y값이 0일 때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t는 fx라고 놓고요. y는 gt를 그려놓고요. 그럼 여기 0인데요. 그럼 그건 y가 0일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가 나오면요. 무조건 이렇게 푼다라고 우리 정합시다. 정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저는 이걸 아예 다 그래프까지 다 그려버려요.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리시냐면 얘를 그릴 때 이쪽을 x축이라고 놓죠. 자, 이쪽을 t축이라고 놓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y는 gt니까요. t가 x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리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이 t축이어야 되고요. 이쪽이 y축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에 t는 y축에 있고 여기에 t는 x축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뭘 하나 그리시냐면 요걸 따라서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하시고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요 선을 맞추고 요 선을 맞춰서 연장을 해요. 그래서 y는 x를 그리실 때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늘 뭐라고 그랬죠? y축을 x축으로, x축을 y축으로 바꿀 때 쓰는 게 y는 x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요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나시면 이제 합성함수의 모든 문제는 그래프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문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를 쉽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릴 수 있고 하나는 못 그리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됐을 때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는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2차 함수다라고 써버리면 요거 4점짜리 킬러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면 이 조건이 맞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면 킬러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냥 요렇게 주면 얘가 3점, 4점을 기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잘라놓고 나서요, 그릴 수 있는 거를 딱 보니까 지금 G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하니까 얘부터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거는 확실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얘를 T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니까요. 자, 얘를 그릴 겁니다. 자, 모든 3차 함수 그릴 때 저는 어떻게 하죠? 헛둘새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를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잡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거는 제가 습관적으로 잡아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미분해 주니까 G'X는 뭐가 될 거냐면 6X 제곱 빼기 여기는 18X 플러스 12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6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1, 2에 둘 다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자,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0에다가 1에다가 3이 되나요? 1 집어넣으면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2가 되니까요. 요거는 10일 거고요. 요거는 1일 거고 3이네요. 그럼 1,3이라고 하는 선에서 점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자, 2를 집어넣게 되니까 2는 16 빼기 36 플러스 24 빼기 2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요거는 4였는데 여기 2가 되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자 2일 때 2가 되는 선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래놓고 얘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그려줬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안 그려줄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문제가 조금 그럴싸해지니까.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요. 자, 요거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것도 제가 습관적으로 잡아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선에서인데 K 값에 따라서 요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얘는 변형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를 딱 해놓고요. 요거를 갖다가 3차로 써놓으면 추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 휘어졌냐 요렇게 들어가면 킬러문항이에요. 여기서. 자, 근데 푸는 방식은 여기까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얘가 이렇게 되나봐요. 이렇게 되나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프가 좀 그러네요. 급격하게 이렇게 되네요. 야.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다라고 하면요. x가 x의 범위가 없죠.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전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전범위를 가지면 t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럼 t는 0보다 큰 쪽의 값만 갖겠죠. 그럼 0보다 큰 쪽의 값만 가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겠죠.
맞죠? 그럼 얘가 0이었다 그러면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그래프였다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이놈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요. 자, 요 놈이 오르락 하면 얘는 요 놈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보다 오른쪽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이거보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오른쪽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최소값이 뭐가 되도록 하라고요? 2가 되도록 하라 그랬죠?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소값이 2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소값이 2가 맞죠? 맞잖아요. 천천히. 이게 이 그래프를 이해를 안 하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여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소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최소값이 얘로 변하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오? 답이 2분의 3이라고요? 응? 뭔가 내가 숫자를 잘못 쓴 건 아니죠? 그럼 여기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가 되면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될 때 여기가 딱 오면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요 1 빼기 2 더하기 k가 되는데 요 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잘랐을 때 2대 1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거 2대 1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요. 합성함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그려둔 이거를 좀 뼈저리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에 한번 이걸 이해해 두시면요. 합성함수 문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천천히 그려보시면서 얘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하나하나 제가 했던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4점이에요. 요것도 익혀두시면 4점 높아지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거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얘를 갖다가 쓱쓱쓱쓱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제 외워서 푸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하나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됐을 때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를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시다 보면 계속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는 여러분들 애기 때니까, 초반 때니까 내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점점 지나가시면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는 맞아가기 시작하셔야 쭉 향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번에 있는 거는 교점 잡아서 찍찍찍찍 하는 거니까 이건 센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일단 잠시 놓고요. 자, 13번으로 갈게요. 13번에 얘가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프로 풀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풀어라. 자, 13번에 보면 해석이 어디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밑줄 빵 넣어놓습니다. 등차.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등차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AN하고 SN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게 정리됐나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AN이 있었는데 얘가 공차가 양수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플러스 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이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공차가, 그러면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럼 AN의 식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요. DN 플러스 어쩌고 요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첫째 항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 첫째 항이니까 그건 맞춰주면 돼요. 근데 왜 첫째 항을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3 줬으면 여기서 3 집어넣어서 그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SN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걸 적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N제곱의 2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네모 N하고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야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D가 플러스라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D가 마이너스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은 원점 지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원점이면 이렇게 생겨먹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원점이면 이쪽은 안 그릴 테니까 내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될 거랍니다.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틀려지겠죠. 자,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공차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첫째 항이 양수다. 첫째 항이 양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AN의 그래프에서는요. 1 넣었을 때 플러스다니까 얘가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 다음에 SN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첫째 항이 양수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그쵸? 첫째 항이 양수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 양수가 되는 거죠. S의 1과 A1은 당연히 같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양수다 그러면 여기다 점 찍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맞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떨어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래프로 푸시려면요, 요 정리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혹시나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13번 문제 푸는데 뭔 말하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 요걸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본인들이 요걸 거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자,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서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린 그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거고요. 첫째 항이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첫째 항이 0일 때요. 첫째 항이 플러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다 그려놓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전 수업하니까 이렇게 해놓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찍 그려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S3의 절대값을 꺾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S11의 절대값과 S6이요. 자, 이것이 S11의 절대값 빼기 3이랑 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3항의 절대값과 6항의 절대값이 같다니까 3하고 6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3하고 6하고는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항하고 6항의 절대값이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가 3항의 절대값하고 6항의 절대값이 같아요. 맞죠? 근데 11항의 절대값까지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절대값이니까 얘는 꺾어서 올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그러면 이 값이 같아야 되는 이 값이 뭐 해야 되냐면 S의 11 빼기 3 이렇게 되면 일단 해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겨서 꺾어져 올라가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건 없나? 없어 보이네? 다른 건 없나 보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였겠지?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자, 문제는 이거죠. 그 다음도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문제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9죠. 여러분, 제가 아까 삼각함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차함수도 좌우가 대칭이 되는 대표적인 함수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9면 얘랑 얘랑 더해도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올라가기 전에 여기 0하고 9였다는 얘기니까요. 얘는 어떻게 생겼 거냐면 n하고 n-9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넣어볼게요. 여기다 3 넣어보세요. 여기다 6 넣어보세요. 같은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여야 되냐면 당연히 공차를 쓴다고 2분의 d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공차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3 넣었을 때하고 6 넣었을 때의 값은 같겠죠. 맞죠? 근데 그러면 3을 넣든 6을 넣든 같은 값을 나오니까 이 값은 뭔가가 나왔을 텐데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S의 11은 뭐가 될까요? S 여기가 9가 여기 S의 11은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로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은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왔을 테니까 절대값을 시켰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여기서 3을 뺐더니 아까 그 값들과 같더라. 이렇게 해서 뒷값을 구해내죠. 그래프로 보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AN과 SN을 자꾸 그래프로 바보로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차는 그래프로 봐라. 등차는 그래프로 봐라. 등차는 그래프로 봐라. 네. 등비는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등비는 그래프 그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등비는 지수함수긴 한데 지수함수를 안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등차는요. 등차의 AN, SN은 다 그래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니네 저번에 맨날 나왔던 게 그죠? 등차 수열을 이렇게 써놓고 절대값 AK 이런 거 겁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프로 봐서 꺾어서 올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뿔말을 계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확장을 시켜서 여기다가 SN으로 때려놓은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올려서 추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요것도 천천히 익히세요. 근데 다른 걸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등급 올리고 싶으면요. 추정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지? 즉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잘 갈라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 혹시 빠진 건 없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또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여러분 딱 숨이 막혔을 거냐면 이 절대값 때문에 막혔을 거예요, 아마. 자, 만약에 이거 틀리신 분들은요, 이 인티그럴 안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요, 요것이 절대값은 자, 이러세요. 이상하게 절대값만 나오면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절대값 나오면요, 무조건 얘만 생각하세요. 이 안에 있는 것만.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모든 문제의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라면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르는 기준이 0이죠. 자, 그럼 적분 구간을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요.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다 0이라고 이렇게 하나 딱 써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자 2x 세제곱 빼기 6x의 dx다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라면 부호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간에.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요.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노가다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 답 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요령을 피운다라고 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물론 얘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을 거예요. 자, 근데 아니 어차피 3점짜리에서 시 나왔으면 노가다 좀 더 하냐 마냐의 차이니까 이 답은 틀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왜 틀렸냐? 얘를 자를 때 몸에 안 뺏어버렸어. 얘가 인티그럴 안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러면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물론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풀기도 하는데 일단 절대값이 인티그럴 안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요 놈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 놈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얘가 0 되는 게 어디입니다? 자, 근데 얘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수들은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래프로 풀어버려요. 0하고 2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간단하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절대값이 여기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구간 자르는 거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하고 2라는 구간이 있죠. 그럼 0하고 2라는 구간을 이렇게 써놔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요 플러스니까 x제곱 빼기 2x를 쓰고 dx를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 다시 플러스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시간이 더 걸려서 문제지 문제는 무조건 답을 맞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줬죠. 근데 이 인간은 이거를 안 푼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얘를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안 풀어요.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요. 뭐였더라 내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움직일 때의 변화량들의 운동 거리를 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마이너스 4부터요. 6까지죠?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얘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인티그럴 안에 있는 애를 프라임으로 보는 게 원래 적분과 미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늘었냐가 이 넓이에요. 여기에서의 넓이가 여기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감소를 했겠죠? 이까지는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감소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길이에요. 넓이가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돼버리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 했죠? 절대값을 시켜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은 플러스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은 마이너스인데 이걸 플러스로 바꾸라는 게 절대값이거든요. 속도하면서 또 할게요. 속도하면서 또 할게요. 이게 속도에서 여러분 속도 문제 틀리는 이유가 사실 이거 이해 못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얘를 이렇게 풀 건데요. 3점짜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때려도 어쨌든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이 들어올 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시간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분리시켜도 돼요. 즉 인티그랄은 시그마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2x 세제곱하고요. 여기는 0부터 2까지 2x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2x의 세제곱을 빼주라 그랬네요. 그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와 0부터 2까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적분한 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뭐 하라 그랬죠? 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사실 계산 뒤에 있는 6x만 갖고 놀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앞에 거는 그렇게 해서 0이 됐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마이너스 6x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빼기 하면 6x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2까지 6x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가? 문제가 마이너스 2예요? 예?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아까 거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까지 뭐 마이너스 6x의 dx다 이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바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6x니까요. 뭐 이건 그냥 합시다. 더럽다. 더 해봤자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절대값 문제를 푸는 거는요. 요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볼 건데요. 얘가 쉬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요거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정답을 1이라고 제출하신 거는요. 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1이라고 제출했는데 답이 1이면 진짜 볼 때입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이걸 쫄아서 해요. 이게 아기 때라 그런가?
여러분 시그마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 공식 대입이라 그랬죠. 분리 공식 대입이라 그랬죠. 시그마에 대해서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분리 공식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K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2 집어넣고요. 제곱, 세제곱, 2의 4제곱 끝이에요. 자, 시그마 나오잖아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분리 공식 대입, 분리 공식 대입만 생각하세요. 이거 말고는 지워지는 부분분수라든지 약분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분리 공식 대입, 분리 공식 대입. 근데 그것도 일단 대입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얘는 5개니까 그냥 더해도 되겠지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수열의 합이 나오면 등차냐, 등비냐, 아니면 시그마로 간다 이랬으니까. 자, 공비가 2니까요. 자, 공식 모르시는 분은 2 공비를 앞에 썼으면 더하기 2의 개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도 집어넣읍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됐겠죠. 물론 당연히 2로 묶어내 이거는 2로 앞으로 묶어냈으면 여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3의 4승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다? 3-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3의 5개 빼기 1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자, 1항 약분됐을 거고요. 여기는 242가 나오네요. 얘잖아요. 분리시킵니다. 2 곱하기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1 이렇게 됐겠죠? 자, 1부터 n까지요. 1부터 n까지요. 자, 요 놈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랑 2분의 n은 2랑 약분됐을 테니까요. 빼기 여기는 n이다 이렇게 되겠죠. 분리 공식 대입 갖고 그냥 문제 푼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n제곱이 되네요. 이거요? 루트 쓰고 지랄하고 그냥 1 넣으니까 안 돼요. 2 넣으니까 안 돼요. 3 넣으니까 안 돼요. 4 넣으니까 안 돼요. 5 넣으니까 안 돼요. 6 넣으니까 돼요. 맞죠? 7, 8, 9, 10, 11, 12, 143, 13, 169, 14, 196, 15, 225. 그쵸? 16이 되나 안 되나? 16의 제곱은 뭐예요? 256이니까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해주시면 되죠? 이제 더하는데 이것도 거꾸로 쓰세요. 6 쭉 해서 여기다 15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이거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1인데 나는 2를 할 거고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면 10개인가요? 이렇게 곱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푸는데 이거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시그마 나왔는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시그마 뭐 없어요? 외워요. 분리, 공식, 대입, 분리, 공식, 대입.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갈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제 이런 따위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하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할게요. x도 없어요? 이렇게 주는 문제 두 가지 패턴을 딱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든 이 부등식을 푸는 거든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가 원칙이에요.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원칙을 하나 정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푸는데 미지수 때리면요, 요거 그래프로 푼다라고 일단 염두에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부등식은 그래프 두 개를 그려가지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를 비교하는 건데,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걸 그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요, 둘 중 하나는 그릴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얘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봤다라고 하면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요. 0이니까. y는 0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것이 내가 가장 편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르냐면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가 상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즉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그려놔야 나머지를 그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근데 얘를 확실하게 그려놓고 숫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그리려고 생각하면 개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K를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8은 kx.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복잡한 3차는 확실하게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kx니까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k 값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잘라낸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등식 하나를 풀면서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식을 갖다가 어떤 식이나, 야 이건 그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때 이걸 그래프 두 개로 갖다 보는 풀이를 익숙하게 쓰시란 말이에요. 그때 뭘 잘라내셔야 되냐면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내가 간결할 게 뭘까? 저는 어떻게 하냐, 차수가 높은 것들은 그릴 수 있게 만들어요. 차수가 높은 애들은 그릴 수 있게 만들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만약에 제곱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K가 제곱에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그냥 그건 그냥 풀어요. 어차피 바꿔봤자 별 차이가 없어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립니다. 얘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헛둘 셋 넷이겠죠. 자, 얘가 0되는 애를 따보니까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 제곱으로 묶였다. 어휴, 땡큐네요. 제곱으로 묶여서 제곱에서 무조건 겹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요, 3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1, 3에 2, 6은 안 되고요. 3,
아, 지랄 맞다. 안 되네. 어이, 지랄 맞은 놈. 에이, 치사한 새끼.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24x가 됐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2x로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얘가 저기가 되네요. 프라임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애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물론 당연히 그래프는 0,0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래프랑 K를 찍찍찍찍 그랬는데 K가 0보다 위에,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값이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길지 여길지는 숫자 넣어서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요 다른 거 안 풀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숙제 못했어요. 숙제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고 난 걸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29번을 배웠기 때문에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 하나 아까 제가 빼놓고 온 게 있어요. 자, 14번으로 갈게요. 좀 전에 2차 부등식 문제, 그 부등식 문제까지는, 자, 근데 그럼 14번에 있는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fx가 x의 세제곱 빼기 kx 플러스 6이다 라는 식이 하나 줬고요. 헛둘셋 여기는 0이다 0,6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눈치를 챕니다. 일단 자동으로 여기까지 갔을 거고요. 자, gx는 2x제곱 빼기 2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0, 여기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아마 마이너스 1하고 1이구나 까지는 대충 눈치를 채놓습니다. 저는 대충 대형을 쉬운 것들 뚝뚝뚝뚝 그려놓고 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 K가 0일 때 fx 플러스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6하고요. 2x 제곱 빼기 2는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죠, 지금. 세제곱이네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요? 2 집어넣으면 이것이 근이 하나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얘가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했어요. 이것의 근을 구할 때 잘 보세요. 이것의 근이 여러분 2나 마이너스 2나 1이나 4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푸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의 근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이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죠. 제가 아까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는이 있을 때 부등식이 아닌데 아까 제가 그래프로 풀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프로 푸냐면요.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실근의 개수, 특히나 이제 실근이겠죠.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교점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둘을 갖다 그리는데 여러분 꼭 얘를 그리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거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가 K가 있을 때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4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얘를 풀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교점은 얘의 교점이나 얘의 교점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리기 쉽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그럼 얘는 헛둘셋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근데 얘는 되게 쉽네요. x제곱으로 묶고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0인데 0에선 중근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애죠. 맞잖아요? 이 그래프랑 4랑 연결해 보세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죠. 끝. 그러니까 내가 그리기 쉬운 거로 바꿔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고요.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 두 개. 아까 그리고 또 그랬죠.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니은번 할게요. 방정식 fx 빼기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밑줄 빵.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은 4 하나뿐이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문제 읽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독해가 딱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실근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풀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했더니 fx 빼기 gx는 0이다라고 하니까 fx는 gx라고 놓고 자,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셀래요 라고 하니까 얘는 3차인데 K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얘는 2차인데 그럼 이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쉬운 것들 두 개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랑 gx를 같다라고 놓고 풀어본다고 치면 x세제곱 빼기 kx 플러스 6하고요. 2x제곱 빼기 2 이것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리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kx 플러스 8은 0인데 자, 여러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놈의 k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리려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풉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뭐일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3차를 처리해버렸잖아요. 3차가 확실하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3차는 확실하게 그려졌고요. 그럼 얘하고의 교점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리면 3차는 헛둘셋이고 여긴 3분의 2가 될 겁니다. 혹시 프라임들은 어딘가 볼게요. 3x제곱 빼기 4x 어이구 그럼 0하고 3분의 4네요. 여기가 0일 거고 0일 때는 8이니까 0일 때 8이고요. 이렇게 됐다가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애예요. 여긴 당연히 3분의 2가 됐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 값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뭐 그럼 필요할 때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숫자 들어오는데 뭐 미리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랑 얘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두 개의 교점으로 풀 때는요. 1차까지만 보통 미지수를 써요.
자, K가 상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차가 됐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Y는 이거니까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가 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하나죠. 얘가 이렇게 됐다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3개죠. 그럼 얘가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접하고 지나갈 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다? 얘가 접한다 그랬죠? 접한다. 이건 어떻게 풀면 됩니다? 올와 나싱을 푸시는 거예요. 접한다. 올와 나싱. 그러면 요 점을 모르니까 t 콤마라고 놓습니다. t 콤마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8이 됐을 거고요. 자, 이거는 y는 미분하니까요. 3t 제곱 빼기 4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 접선에 대한 거는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반응되게 이렇게 쭉쭉쭉쭉 써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y는 뭐가 됩니다? 3t 제곱 빼기 4t에 x 빼기 2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8이 됐겠죠. 근데 그럼 이것의 접선이 이건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는 거죠? 0,0을 지나가는 거예요. 0,0을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계산했더니 이것이 0이 돼야 되니까요. t의 세제곱 빼기 t 제곱 빼기 8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t가 2일 때 정도 들어가면 빼기 4. 감사합니다.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에서 2를 집어넣으니까 1, 2, 여기 1, 2, 2, 4, 여기 0. 여기서 근이 안 나오네요. 그럼 t 값은 2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t가 2 하나가 나오니까요. 2, 집어넣으니까요. 8 빼기 8 더하기 8, 2,8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k는 4여야겠죠? 2,8이 되니까. 그래서 k는 4. 그러니까 t가 2 하나만이니까요. k는 4만 답이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면 4점 아주 훌륭한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되는 것들을 모으면 4점짜리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잘 안 되신 분들이요.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 쭉 해나가시면서요. 이게 좀 지나서 요게 여러분들 몸에 쫙 배기 시작하면은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와요. 근데 수능도 똑같아요. 나온 거 또 나와요. 이거는 이제 디귿번을 이제 뭐 절대값에서 꺾어 올려가지고 그 K를 오르락 내리락 해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 올려서 2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5개가 되느냐인데 3차 이렇게 되고 꺾어 올리고 2차가 이렇게 있는데 5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따위 문제거든요. 뭐 안 맞는데요. 뭐 그렇다니까 이건 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숙하게 쓰셔야 되는 것은 그 니은번 때문에 지금 니은번 그 다음에 그거는 부등식의 문제랑 딱 겹쳐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자 9번에 이제 그 속도 문제, 거리 문제 정리를 할 건데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